네, 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번역투 지우기 1탄 1편 내용을 한번 미니 강의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1편에서 다룰 내용은 문학과 IT, 마케팅 이 세 가지 주제로 다룰 거고, 짧은 예문을 하나씩 가져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대표로 보이는 여성의 근사한, 세단에서 내리고 있네요. 이 내용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1편, 그는 왼발을 잊었을까? 무슨 내용일까요? 전자책 요약본에서 머릿말, 그 다음에 요 내용, 저작권 면책조항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에 요즘에 열심히 그다음에 기술 번역에 관련된 정보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팔로우 하시면 더 유용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1편 내용 바로 살펴볼게요. 서론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왼발을 잊었을까? 살펴보고 싶은 문장은 이 문장인데요. 요 부분. 요 부분, 참고하기 위해서 앞에 문장 하나만 볼게요. 내가 처음 테리 레녹스를 봤을 때 그는 취한 채 롤스로이스 실버레이스 안에 있었다. 술집 댄서스의 테라스 밖에 주차해 놓은 차를 주차 요원이 몰고 나왔고 그는 왼발을 잊은 듯 차 문 밖에 걸쳐두어서 주차 요원이 차 문을 잡고 서 있어야 했다. 요 내용을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동안에 요 장면을 떠올리셨죠? 지금 이 주인공, 여기서 나오는 이 그는 좀 전 문장에서 나왔던 이 테리 레녹스를 가리키는 건데요. 지금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 술집 댄서스라는 곳이 있고 거기 테라스 밖에 어떤 차를 주차해 놨고 그 차를 주차요원이 몰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테리 레녹스가 왼발을 잊은 듯 차문 밖에 걸쳐두어 차 안에 이 사람이 탔는데 끝까지 다 안 탄 것 같아요. 차문에 다리나 발끝이 이게 걸쳐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 요원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거를 닫지 못하고 차문을 잡고 서 있었구나. 요 장면을 한번 떠올리면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볼게요. 어색한 부분은 지금 제가 밑줄로 표시를 해 놓아 봤는데요. 술집 댄서스의 테라스 밖에 어쩌고 저쩌고 주차 요원이 차를 몰고 나왔는데 갑자기 테리가 차 안으로 순간이동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여기 순간이동한 이 부분에 대한 묘사가 조금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한 묘사가 있어야 되겠고, 뭐 차를 탔다든지, 비틀거리면서 차에 올라탔다든지 이런 내용 들어가 줘야 되고, 왼발을 잊은 듯 요거 좀 어색하다, 그죠? 왼발을 마저 넣지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차에 대충 걸쳐져서 탔다든지 뭐 그런 표현들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표현을 찾아서 왼발을 잊은 듯 여기 좀 어색하다는 거. 차문 밖에 걸쳐두어서 우리가 보통 한국어에서 걸쳐두었다라고 할 얘를 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빨래를 건조대에 걸쳐두었다. 또 뭐 있을까요? 그러한 상황에서나 걸쳐두었다라고 하지. 뭐 아니면은 뭐 걸쳐두다? 가장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표현 뭐가 있을까요? 뭐 의자에 외투를 걸쳐두었다. 뭐 요런 것이죠. 근데 사람의 다리를 차문 밖에 걸쳐두었다라고는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차문이 여기 좀 전에 이 표지처럼 이 여성은 아직 차에서 내리지 않았지만 만약에 여기 술 취한 사람이 이 차에 탔다면 한쪽 다리까지 마저 차에 타지 못해서 다리가 튀어나와 있는 그런 상황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걸쳐두다라는 이 표현은 좀 어색하다.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정을 해서, 첫 번째 수정을 하는 방법은 일단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랬죠. 주차한 차를 주차 요원이 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리 레녹스라는 술 취한 남자가 차에 탔어요.
근데 술에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왼쪽 발이 아직 차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아직 왼쪽 발을 차 안으로 당겨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 너무 술 취해가지고. 그랬더니 주차 요원이 그 다리를 밀어 넣어 줄 법도 한데 그냥 문을 닫지 못하고 문을 잡고 서 있어요. 요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러저런 이야기가 나오나 봐요. 연결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까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했죠. 순간이동해서 어색하다고 그랬잖아요. 주차요원이 차를 몰고 나왔는데 갑자기 순간이동 뿅 해가지고 차 안으로 남자 주인공이 들어갔죠? 여기서 어색하죠? 그 부분. 이렇게 누락된 부분, 빠진 부분을 채워놓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휘청거리며 차 안으로 쓰러졌다. 이렇게.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술에 취한 남자가 차에 탈 땐 어떻게 타는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죠? 비틀거리면서 뭐 겨우 기어 들어간다든지. 펄썩 대충 주저앉아서 뭐 다리나 다리가 튀어나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어색한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해주는데요. 그는 왼발을 잊은 듯 차문 밖에 걸쳐 두어서 왼발을 잊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술에 취해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서 다리를 마저 넣지 못한 거죠. 맞아 놓지 못한 그의 왼발이 차 문턱에 걸쳐져 있어서 주차 요원은 차 문을 붙잡고 서 있었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짜잔. 비포 애프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술집 댄서스의 테라스 밖에 주차해 놓은 차를 주차 요원이 몰고 나왔고 그는 왼발을 잊은 듯 차 문 밖에 걸쳐두어서 주차 요원이 차 문을 잡고 서 있어야 했다. 이번엔 수정문입니다. 술집 댄서스의 테라스 밖에 주차해 놓은 차를 주차 요원이 몰고 나왔고 술에 취한 그는 휘청거리며 차 안으로 쓰러졌다. 마저 넣지 못한 그의 왼발이 차 문턱에 걸쳐져 있어서 주차 요원은 차 문을 붙잡고 서 있었다. 그 다음 내용 막 읽고 싶어지죠? 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짧은 예문은 IT 분야인데요. 음,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그 잠재력이 세상을 지읒 피읍했다고 지읒 피읍이 뭘까요? 이제 내용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예문은 요 아래와 같은데요. 원문이 필요해서 원문을 가지고 왔어요. 원문 한번 읽어볼까요? Recent AI technology advancements have revolutionized industries, enabling autonomous vehicles, personalized virtual assistants, and enhanced healthcare diagnostics. Its potential continues to reshape the world, driving innovation and efficiency. 오랜만에 영어를 읽으니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지금 보면은 얘 번역문 이렇게 됩니다. 최근의 AI 기술 발전은 자율주행 차량, 개인화된 가상 어시스턴트, 향상화된 의료진단 등 다양한 산업을 혁신시켰다. 그 잠재력은 세상을 재편하며 혁신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 지읒 피읍은 재편입니다. 어떤 형태나 구성을 바꾸고 있다, 새롭게 만들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지금 어디가 어색한지 한번 감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어디가 어색한가요? 어색한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밑줄을 표시를 했는데요. 최근의 AI 기술 발전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등 다양한 산업을 혁신시켰다. 그 잠재력은 세상을 재편하며 어쩌구와 저쩌구를 추구하고 있다. 전 이 밑줄 그은 부분이 조금 어색하거든요. 최근 AI 결론이 그래서 뭔데 중심 핵심이 무슨 이야기인가 살펴보니 최근 AI 기술 발전은 어쩌고저쩌고 한 다양한 산업을 혁신시켰대요. 근데 요렇게 어, 보시면 압축된 내용을 좀 적절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최근 AI 기술 발전은 요렇게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형태가 나와버려요.
요거는 맞지 않아요. 왜냐면 보통 한국어에서 이렇게 안 쓰거든요.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니면 최근 AI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요렇게 씁니다. 평소에 우리가 읽는 뉴스 기사문의 문장 같은 거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요렇게 명사를 나열하는 형태로는 잘 쓰지 않아요. 원래 한국어에서는.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로 그대로 1대1로 단어를 1대1로 이렇게 단어 번역을 한 경우 이렇게 압축되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압축이 되거나 또는 너무 내용이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생기거든요. 지금은 좀 너무 압축됐네요. 최근에 AI 기술 발전은 이렇게 계속 지금 명사가 나열되고 있죠. 자율주행 차량, 개인화된 가상 어시스턴트 이렇게 명사가 나열되는 형태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적절하게 풀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AI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뭐뭐뭐를 혁신시켰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1번은 자율주행 차량을 혁신시켰고, 개인화된 가상 어시스턴트를 혁신시켰고, 향상된 의료 진단 등 이러한 산업을 혁신시켰다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단순히 쉼표만 찍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1번, 2번, 3번이 현대 동격이 아니에요.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한 바구니에 그냥 띡띡띡 담을 수 있는 애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나로 묶어줄 수가 없어요. 영어 원문에서는 1, 그리고 2, 그리고 3 이렇게 나열해서 그냥 문장을 하면 말이 통했지만 한국어는 이렇게 하면 말이 통하지 않아요. 자율주행 차량, 개인화된 가상 어시스턴트, 향상화된 의료 진단. 이거 지금 다 따로따로 서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목적어에 따라서 서술부를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자율주행 차량 이 기술이 실현됐다거나 이런 자율주행 차량이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이렇게 서술해줘야 되고 개인화된 가상 어시스턴트라는 건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상 개인 비서 정도가 되거든요. 가상 개인 비서 등과 같은 그런 기술이 생겨났다거나 그런 기술이 등장했다거나 이런 표현으로 서술을 어, 또 써줘야 되고 향상된 의료 진단? 다시 말하면 의료 진단 기술이 향상됐다는 거잖아요. 어, 얘도 서술하는 부분을 다르게 이 1, 2, 3 각각 다른 서술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묶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 영어 원문에서 썼던 것처럼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하나로 그냥 묶어서 쓰면 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써줘야 돼요. 뭐를? 서술부를. 예를 들면 자율주행 차량 산업이 가능해지고 자율주행이라는 게 원래 불가능했는데 이러한 차량의 산업이 지금 실현된 거잖아요. 현실화된 거. 뭐 자율주행 차량 산업이 실현되고 가능해지고 아니면 그리고 개인화된 가상 비서가 생기고, 그리고 의료 진단 기술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서술하는 부분을 따로따로 목적어에 맞춰서 어울리는 서술부를 따로 써줘야 됩니다. 헷갈려요.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직역을 한번 해보세요. 영어 원문의 1대1로 직역을 한번 해보면서 정확하게 한번 이 얘를 파악해 봅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최근에 AI 기술 발전은 산업들을 혁신시켰다. 무엇 무엇을 가능하게 하여서. 여기 부분이죠. 쉼표 enabling이죠. 무엇 무엇을 가능하게 하여서. enabling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뭘 가능하게 했니? autonomous vehicles, 자율주행 차량, 개인화된 가상 어시스턴트, 어쩌고저쩌고 등. 그리고 끝났죠. 그리고 its potential, 그것의 가능성은 continues to reshape, 계속해서 개조하고 있어. 구조를 고치고 있어. the world, 세계의 구조, 세계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어. 구조를 바꾸고 있어. 어떻게 하면서? 쉼표 찍고 driving, 추구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이거든요. 혁신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아니면 추구하여서 이렇게 돼요. 직역을 하면. 헷갈리면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어색하다는 부분이 있죠. 자율주행 차량과 뭐뭐와 이렇게 했죠. 이게 어색하다는, 왜 어색해? 적절한 보조 정보를 넣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적절한 보조 정보를 넣어서 가독성을 개선해 주세요. 자율주행 차량이 어땠다는 겁니까? AR 기술을 활용해서 자율주행 차량, 이러한 산업이 아니면 자율주행 차량이 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영어에서는 자율주행 차량, 쉼표 찍고 요런 식으로 나열을 해도 말이 되지만 한국어는 아, 이 1차 번역문을 일단 보면서 빠진 보조 정보를 찾아서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수정을 꼭 해주셔야지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자연스러운 한국어의 맛이 살아납니다. 영어 원문을 보시면서 이걸 장면을 한번 이미지로 상상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두 번째 문장에서 그것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세계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그것의 가능성?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인공지능 AI 기술이죠. AI 기술의 가능성은 무슨 말일까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인공지능 기술이 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AI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얘가 미치는 어떤 파급력, 아니면 이점, 강점, 장점,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의 가능성이라고 영어에서 쓰였지만 얘가 사실 가리키고 있는 건 얘다. 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어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어떤 산업이 그전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것들을 이미지를 상상을 해보면 AI 기술의 이점, 강점, 이런 파급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직역을 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동명사 형태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셔야지 해석이 돼요. 앞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쉼표 찍고 뭐 동명사 enabling이라든지, 스펠링 맞나요?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맞네요. enabling 이런 식으로 쉼표 찍고 이 동명사 형태 요런 애들 번역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 번역투도 지우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동명사 부분은 보통 대부분 뭐뭐 하면서 아니면 뭐뭐 하는 요 정도로 번역이 돼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문장 이렇게 변신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근에 AI 기술 발전은 자율주행 차량, 개인화된 가상 어시스턴트, 향상된 의료 진단 등 다양한 산업을 혁신시켰다. 여기 바꾸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 차량이 등장하고 가상 개인 비서가 생겨나며 의료 진단 기술이 향상되는 등 여러 산업 방면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다음 비포. 그 잠재력은 세상을 재편하며 혁신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애프터, 강력한 AI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여 혁신이 일어나고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세계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가독성이 훨씬 좋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간단한 예문, 마케팅 분야 하나 살펴볼게요. 원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원문 읽어볼게요. Upgrade your life. Buy our product and instantly become 87.3% more fabulous. Side effects may include excessive happiness and a sudden urge to dance. 번역을 하니 이렇게 됩니다.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세미콜론 너무 거슬린다. 그죠? 저희 제품을 구매하면 순식간에 87.3%더 멋진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지나친 행복과 춤추고 싶은 강한 욕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어색한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콜론 이렇게 살려놓으면 안 돼요. 한국어에서는 콜론을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용법이 달라요. 요 땡땡. 영어의 콜론과 이 한국어의 땡땡 용법은 다르다. 그다음 더 멋진 사람, 더 나은 어쩌고, 더 뭐뭐한, 이 굉장히 대표적인 그 영어의 비교급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뭐 더 좋아 이런 표현 쓸 수 있긴 한데 더 멋진 사람을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다음 요 표현도 조금 거슬려요. 부작용으로는 뭐뭐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저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얘도 빠졌네. 뭐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거 include를 번역을 거의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써도 문제가 없는 오케이 상황인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색해요. 포함된다라고 하면 이러저러한 부작용이 포함된다? 이상하죠. 그죠?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바로 살펴봅니다. 영어의 콜론 용법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국어와 영어의 콜론, 영어의 콜론과 한국어의 땡땡 용법이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영어 콜론 용법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내가 번역문을 썼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콜론이 이렇게 남아있다. 일단 지우세요. 콜론은 일단 지우자. 콜론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얘를 문장을 나눠도 되고 또 나누면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 비교급을 조금 자연스럽게 바꿔줄 수 있어요. 한국어는 이 비교급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 내용을 콕 집어서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87.3%더 매력적이 된다? 다시 말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아니면 뭐 만찢남이 된다. 판무파탈, 온무파탈이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용어를 써주면 더 좋겠죠? 그, 세 번째 번역 툴, 뭐뭐로는 뭐뭐가 있다. 요 번역 툴 조금 바꿀 수 있는데, 얘를 살펴보면, 음, 예를 들어서, 부작용으로는 뭐뭐가 있다라는 그 표현이 좀 거슬렸죠. 이거 대신, 이러저러 저쩌고 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으로는 뭐뭐가 있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뭐뭐라는 부작용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 훨씬 자연스럽죠. 그리고 아까 보면은 좀 어울리지 않는 그 조합이 있었어요. 지나친 행복 이런 거. 행복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지나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서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울리는 이 형용사를 여기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원문에서 말하는 의도가 뭘까 이걸 좀 파악해 보면 좋은데 지금 a certain urge to dance 이걸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뭔가 익숙하고 리드미컬한 그런 음악이 나올 때 나도 모르게 발끝을 까딱까딱 거리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움찔하면서 막 춤을 추고 싶어지는 그런 충동을 가리키는데 이런 충동을 과연 춤추고 싶은 강한 욕구 이렇게 표현을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참을 수 없는 막 춤을 추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충동 막 이런 충동이 생기는 거죠. 춤추고 싶은 충동.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include 어색하다 그랬죠. include 항상 포함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맥락에 맞춰서 어울리는 표현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부작용으로는 이러저러한 것이 있다 이랬는데 부작용에 이거저거가 포함된다라고 해서 내용이 틀린 건 아니지만 한국어에서는 뭐뭐가 포함된다라기보단 그냥 부작용으로 무엇이 있다. 요 정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래서 수정을 했더니 비포 애프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짜잔. 비포.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저희 제품을 구매하면 순식간에 87.3%더 멋진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지나친 행복과 춤추고 싶은 강한 욕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포, 애프터. 인생을 바꿔보세요.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면 고객님의 매력도가 즉시 87.3%가량 높아져 매력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단, 과하다 싶을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거나 멈출 수 없는 댄스 본능이 발현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가독성이 훨씬 좋지요? 이렇게 번역 두 지우기 1탄 1편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번역 공부를 더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
번역투 지우는 거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월 개강하는 기술 번역반 이제 접수가 시작되니까 이 강좌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남겨놓을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투 지우기 1탄 그는 왼발을 잊었을까? 요 미니 강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